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뭔가 머릿속에 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매 종류를 보면은 왜 임의 경매라는 것도 있고 강제 경매라는 것도 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물건이란 말도 있고 채권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는 그 경매 배당에 있어 가지고는 뭐 안분 배당, 뭐 흡수 배당 이런 말도 있고 물건 우선주의 이런 말도 있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등기부를 보시면은요. 등기부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면 뭐 근저당이라든지 또는 뭐 전세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저당은 뭐냐면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하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죠? 근저당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 집을 내가 담보로 이걸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딱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내가 이 집을 전세 임차인이 내가 이 집을 빌리면서 집주인한테 내가 이만큼 돈을 줬다. 그러고는 전세권을 설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 집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건 그래요. 옛날에 공부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한 근저당 또는 집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주인한테 이렇게 돈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딱 기재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가압류들 들어온 거 있죠. 가압류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신용보증재단, 뭐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게 있고, 뭐 캐피탈 해서 뭐 가압류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들어오고 아니면은 뭐 차를 살면서 캐피탈 이용해 캐피탈 할부로 샀는데 차 저기를 뭐 안 낸다든지 할부를 계속 안 낸다든지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들어올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뭡니까? 물품 대금을 잘 못 준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쪽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압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죠? 자, 그런 어떤 가압류들 집을 담보로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집을 담보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집을 매개체로 한 거, 그거는 물권. 그거 말고 나머지는 채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오는 거, 물건에 기해서 들어오는 게 임의경매입니다.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으로 그리고 전세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물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임의경매고요. 나머지 채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그리고 전세권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뭡니까? 경매를 임의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임의경매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압류권자들은 뭐냐면은 일정 소송을 통해서 그래 승소해가지고 그거 판결을 가지고 경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강제경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권 우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한 거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등기부에 딱딱 기재가 날짜별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물건 우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들은 근데 물건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에도 보면은 1번 해가지고는 농협자산관리경사 있고 역시 농협자산관리회사 있고 그 밑에도 근저당 고려저축은행도 있어요. 이 전부 다 물건이에요. 물건들은 들어온 자기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그렇게 되고요. 그거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접대 누군가가 한번 질문한 게 있었는데 전세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뭐예요? 그 전입한 날짜 전입한 날이길 0시부터죠. 내가 오늘 전입을 했다. 이러면은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 12시,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전세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느 분이 한번 댓글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전세권은 뭐냐? 물건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등기부에 보면 그 순위대로예요. 예, 그래서 뭐 이 길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물건만 따라락 몇 개 있다. 그러면은 자기들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근저당권자 물건 1번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2번 물건이 받고 또 남는 게 있으면 3번 물건이 받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순위대로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가압류들 막 있잖아요. 그런 채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요. 채권들은 뭐냐면은 집을 매개체로 한 게 아니라서 사실 등기부에 들어오는 거는 뭐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채무가 먼저 발생한 거에 꼭 그 순서대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 아니면 어디에 내가 납품을 냈는데 물건값을 안 줘. 그러면은 기다리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독촉하고 조금 받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압류를 들어가요. 나는 1년이나 있다가. 그런데 예를 들면 카드사 이런 데서는 몇 달 기다렸다가 자기들은 바로 들어왔어. 그러면 분명히 채권은 내가 먼저 생긴 거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생긴 거지만 등기부에는 걔네들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 같은 경우 가압류는 전부 다 안분배당을 합니다. 안분배당이라는 건 똑같은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대로. 어떤 사람은 1억을 받겠다 하고 가압류를 했어요. 나는 5천을 받겠다고 가압류를 했어요. 그럼 합하면 1억 5천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쪽에서는 줄 돈이, 우리한테 줄 돈이 1,500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비율대로 걔는 뭐죠? 1억짜리는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는 5천의 10%인 500을 받아가고 이렇게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 안분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요.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로 아주 쉬운데요. 아주 쉬워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런데 그런 채권들이 쭉 있는데, 그 채권들이 있는 사이에 예를 들면은 또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은 쭉 채권들하고 같이 섞어서 전부 다 안분 배당을 하고 나서요, 그 물건, 중간에 끼어 있는, 여기 같으면 여기 6번의 근저당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배당이 안 남았지만, 예를 들면은 고려저축은행에서 받고도 남는 게 있다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또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이 개인 근저당권자, 또 가압류 이 네 군데에 안분 배당을 하거든요. 안분 배당을 하고 나서 근데 물건 우선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건 우선주의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앞서는 채권들을, 가압류권자들의 배당받은 거는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건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나보다 아래에 있는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은 거, 그거는 내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흡수 배당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는 그 돈을 빌려주고 설정하는 그런 근저당권이나 집을 사용하면서 내가 집주인한테 뭡니까 전세금을 주고 설정한 전세권이나 이런 것을 집을 매개체로 한 것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오는 게 임의경매입니다. 그 말고 나머지 기타 채권에 의해서 집을 담보로 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채권들 같은 경우에 그 경매가 들어오는 것은 판결을 받아서 들어오거든요. 그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배당이 뭐죠? 물건 우선주의입니다. 물건 우선주의인데, 물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 등기부에 있는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가 언제 먼저 뒤에 있는 가압류가 도리어 채무는 먼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안분 배당을 합니다. 똑같이 안분 배당을 하고 그러는데 그 채권들 쭉 사이에 예를 들어 물건이 하나 밑에 중간에 하나 낑겨 있다 이러면은 물건 우선주의에서 자기보다 앞서는 그 위에 가압류권자들이 배당받은 거는 못 건드리지만 자기 밑에 있는 채권자권은 흡수합니다. 자, 여기는 근저당이 있지만은요. 예를 들면 임차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준 물건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근저당의 정모시 돼 있는데 이 부분 빼고 이 부분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확정받은 임차인이다. 이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안분 배당을 다 받고 그리고는 자기는 준 물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가압류권자 돈은 또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매의 배당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왜 안분 배당해요? 그래서 왜 안분 배당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고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런지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